안녕하세요.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만드는 팟캐스트 팜파티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골지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서브로 진행을 맡게 된 양림 해오름입니다. 오늘은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농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다음 그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 어떤 농업을 하고 있는지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시작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맞아요. 각자 어떤 계기로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미래 이야기까지, 미래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시골지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청년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다음 청년 농업인들이 다른 농사에 대해서도 많은 호기심을 갖기도 하지만, 막상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분들이 농업에 뛰어들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눠보는 이야기들이 농사를 생각하시는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선택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로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로 이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나중에 농사에 대한 선택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녹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각자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농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진우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농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면서 부모님이 농사를 시작하셔서 같이 이제 축사, 소를 키우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도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농업을 시작하게 되셨거든요. 네, 경진님은 어떻게 농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해서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이제 신한력 사업단 일을 하면서 가공 쪽과 그리고 농촌 체험 쪽에 눈이 띄게 되어서 부모님의 1차 생산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까지 연계해서 6차 산업을 하고 싶어서 농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저는 대기업을 10년 정도 다녔었고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약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회사 생활을 하신 청년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약간 사람에 치였다 라는 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회사 생활을 10년을 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업종에 있다 보니까 되게 사람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고, 회사 생활에 이제 너무 힘든 것도 있었고, 그다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비전 없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내 이름을 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보던 와중에 농업이라는 아이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고 약 2년 동안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입교를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배웠고, 이제 귀농 준비를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럼 시골지님 이야기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학교를 원예학과를 나오면서 식물원이랑 수목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면서 약간 회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일을 60살 되기까지 한다면은 조금 너무 지루하겠다, 삶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 창업을 해보고 싶다 하면서 생각해 본 게 이제 화훼 농장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거 해보면은
너무 제가 학과에서 배웠던 것도 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한번 창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화훼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시골주님도 이제 완전히 창업농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시골주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회사 생활을 했던 청년들이라면 분명히 회의감을 한 번씩을 들어가지고 농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 생활 사실 뭐 일이 어렵다기보다도 뭔가 계속 사람이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삶을 새로운 바람을 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농사에 뛰어든 거에 지금 후회는 하지 않으세요? 저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되게 다 어느 일이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한 선택에 후회 없이 지금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회사 생활을 해라 하면은 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농사, 이제 저는 유일하게 과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과수 같은 경우는 1년에 돈이 딱 한 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중에 생활하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를 때가 있는데 그때 가끔가다 한 번씩 현금이 들어오는 날이 되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괜히 농사를 지었나? 그냥 회사 그대로 다닐 걸 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시작할 때 진짜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여기 진우님도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도 딱히 크게 농업에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저랑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다 배우는 입장이죠.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많이 공부하고 주변에서 말도 듣고 어떻게 키워라 그렇게 들으면서 들어가도 이게 막상 일이 닥치면은 이게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조건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진우님도 그간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진우님 말고 경진님은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을까요? 농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은 딱히 없었고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부모님이 기반도 갖춰져 있고 장비도 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가공하면서 이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로 개척이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홍보도 조금 잘해야 되는데 이게 홍보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골주님은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그렇게 있으셨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이제 어떤 그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요. 기억에 남는 일. 저는 농업을 제가 원예학과를 나왔지만 진짜 이게 막상 키우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팔릴 만한 꽃을 만든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됐고 겉에서만 농업을 보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맞아. 그다음 이제 경진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농사를 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마을 이제 골프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마을 법인이 이제 반반 이렇게 창성과 반대쪽 이렇게 심하게 갈리면서 역시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법인이 운영이 잘 안 되는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시골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의 이윤적인 문제가 걸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경진님 다음으로 진우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주변에 그 철도 공사 그게 갑자기 그 들어온다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공사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소들이 유산을 하고 그런 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어, 금액적으로 많이 손실을 보셨겠어요. 네. 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과수원도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냥 접었던 걸로 봤었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양님 해오름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번 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셀 수 없이 많죠.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1년차 때는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장을 반쯤 말아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품종 갱신을 하겠다고 2년차에는 이제 나무를 절반을 뽑아냈는데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래도 비가 많이 오겠거니 하고 겨울철에 땅을 다 고르면서 배수까지 완전히 해놨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배수 용량도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심은 묘목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약간의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벌린 일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수습하느라 지금 과수원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복잡한 어려움이 있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크게 어려운 에피소드까지는 아직 닥치진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농사를 할 때는 이제 저한테 다들 말렸는데 이제 저를 제외한 이제 세 분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시골주님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주변인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저는 신기하게 제가 이런 도전을 한다고 할 때 그래도 한 명쯤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오, 새로운 일 도전하는 거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다 응원해주고 제가 시골 내려가서 이런 일 한다고 하니까 나도 나중에 힘들 때 지치면은 힐링하러 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되게 제가 시골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응원을 해줬어요. 저는. 저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경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요. 또 친구들도 이제 농업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을 사람이 더 없다 보니까 충분히 비전이 있다 생각한다고 해서 이제 다 격려해 주었고 또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육자 산업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뭐 컨설팅도 이제 받고 있고 또 이제 상품도 준비하는데 이제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지원 받고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우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먼저 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셨던 게 확실하게 할 거냐, 이 일을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거를 제일 먼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할 거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님 해오루님은 혹시 어떠셨는지? 저는 세 분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족도 반대를 했고 주변인들조차도 말릴 정도로 농사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귀농을 할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선택을 했고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사업 영역에서 더 우리에게 부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선을 그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농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약간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 주변 친구들도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온실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물어보더니 농업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부러움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나진 않아요. 음,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농업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면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진우님 한번 농업하면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먼저 말씀하셨을 텐데 그 배수 이런 자연재 이런 게 정말 그 농사하면서 정말 크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도시 살 때는 뭐 비 많이 오거나 맞아. 눈 많이 와도 뭐 그러게 신경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은데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도시 살면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면 베란다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홀짝홀짝 거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골지님은 어떤 거를 많이 배우셨어요? 저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이거를 느꼈어요. 세상에 정말 쉬운 일 없고 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맞아요. 회사 생활이랑은 사뭇 다르게 진짜 회사는 어느 부분만 내가 파트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멀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생산도 해, 판매도 해, 마케팅도 해, 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그치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게 이 농업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경진님은 어떤 경험을 많이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배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시골지님이 말한 것처럼 농사는 진짜 다방면에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지게차 운전도 해야 되고 트랙터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계 고장 났을 때 자가 정비를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생산만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생산된 제품을 값어치를 받으려면 판매를 잘해야 되고 또 판매를 또 잘해야 되려면 마케팅까지 해야 되니까 다방면에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느꼈죠. 맞아요. 농사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양님, 해오름님은 배운 점, 뭐 느낀 점 있을까요?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인력 관리까지는 해봤지만 그 이상은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시골주님하고 같이 교육을 듣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육을 같이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케팅도 나 혼자 해. 판매도 나 혼자 해. 그다음 교육도 들어야 돼. 그다음 작물도 키워야 돼. 그다음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농장 가서 또 삽들고 배수로도 파야 돼. 몸이 10개여도 모자라는데 몸이 하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사꾼이 아니라 경영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교육을 듣는다고 하면 차라리 경영적으로 교육을 좀 더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앞으로 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농사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경영인이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그러면은 우리 미래 계획이랑 앞으로 목표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우님부터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소를 더 늘리고 싶고요. 소 축사 한 동 더 늘려서 최대 200에서 300마리 정도 더 늘리고 이제 소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 예를 들어서 이제 염소, 흑염소 이런 친구들도 한번 더 키워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경진님. 저는 우선 제가 재배하고 있는 쌀과 밀을 활용한 체험 농장을 만들고 싶고 또 체험 농장과 연계해서 가공 상품까지 이렇게 뭐 빵이나 쿠키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상품들을 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농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목표네요. 그러면 시골주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농장 체험장인데
저는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물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러면 양님 해오름님은 어떤 앞으로의 목표가 있는지? 저는 목표가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는 총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제가 키우는 작물이 단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단감 슬로건은 단감의 정석, 그리고 한평 단감 1번지예요. 그런 슬로건을 걸은 만큼 한평에서만큼은 단감이 1등으로 좀 나와보고 싶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농사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한평군수까지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목표인데 해봐야죠. 앞으로가 기대되는 양님 해오름님. 저뿐만 아니라 다들 기대되는걸요.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다양한 분들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제가 먼저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저는 농사를 다른 분들과 다르게 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녹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모두 농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농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이게 꿈이거나 목표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생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푼 기대감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낙관적으로 말을 해서 현실적인 거를 보여줘야만 이분들도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낙관적으로 말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고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감안해 주시고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좀 더 오래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진우님, 네, 진우님 먼저. 네, 저는 뭐 들으시는 분들이 농업인일 수도 있고 농업 준비하시는 분들 수도 있는데 요즘 뭐 물어보는 분들 다 뭐 힘들다, 뭐 어렵다 이런 들 많이 하셨는데 다 잘 됐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네. 맞아요. 경진님은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청년 농어의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청년 농어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면 그걸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골지님이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한평 지역에 계신 농업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듣고, 또 언제든 이 팟캐스트에 함께 오셔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팜파티에도 함께 와서 같이 교류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늘 같이 녹음한 시골지님, 그 다음 경진님, 그리고 진우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거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제 들으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저희가 농업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귀촌을 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골 생활이 어떤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을 좀 꾸준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귀농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그 다음 귀농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신다면은 저희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